자, 한발은 오늘 뭐 기업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기업을 뭐 선택을 또 못 하겠네. 요즘 뭐 기업 선택이 별로 힘들어합니다. 유동성이라는 시장에 이제 유통시장에 돈이 잘 돌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래도 메이킹이 되는데 들어갔다가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맥락도 조금 약하고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자금의 블랙홀이 생기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공모주 청약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SK 이노베이션의 실권주 청약 이 자금들이 IPO 시장 주변에만 계속 맴돕니다. 유통시장으로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자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급이 막에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유동성 환경이 되면은 조금 기웃거릴 수도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어떤 꼬여 있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아침에 브리핑을 쭉 내놓으셨는데 내용의 포인트를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단기금리를 좀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우리가 이제 3.5%, 미국은 5.5%, 2%포인트의 차이가 나죠. 금리 역전이. 근데 이제 3.5%의 기준금리를 넘어가는 단기금리들이 자꾸 많이 거래가 되죠. 그만큼 금리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충당할 만한 공급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공급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기대했던 레포를 매입하면서 자금을 공급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석과 연휴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자 내용은 그래요. 어제 기사 나온 건데 한국은행이 RP 오일물 3.5%의 4조 원 낙찰 응찰은 10조 원 조금 넘게 응찰이 됐는데 낙찰은 4조 원이니까 문제는 이제 3.5%의 낙찰 금리도 그렇고 4조 원이라는 규모도 좀 작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붙은 게 재정증권 63일물 이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3.8%의 낙찰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3.5인데 63일물이 3.8%면 단기물치고 굉장히 높죠. 그게 좀 자꾸 의아스러운 거죠. 돈이 어디서 자꾸 이게 비는 건지. 그러면 이게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약한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인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 PF 여기에 자꾸 찌르는 거죠. 쭉쭉 찌르면은 주식 시장도 움찔움찔 거립니다. 이게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움찔움찔 거리는데 그걸 좀 풀어주려면은 유통이 잘 돼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자금을 빨아가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홀이 있습니다. 생겨가지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사실 재미없는 시장이다. 뭐 얘기하려고 빔이 또 돌아갔는데 테마주의 상승 주기도 계속 짧아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두 분이 또 해안을 아까 뭐 얘기하신 개별 기업들 한번 좋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 지금 장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뭐 10월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 요건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이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BDI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꺾이니까 HBM 쪽도 지금 약간 빠지기 시작한 것 같고 노번 뭐 2차전지는 너무 이제 빨리 먼저 올라가지고 이제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세를 잘 이해를 한다면 올해 연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노버 AI 2차전지 그다음에 HBM 그러니까 이 큰 시세가 났던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큰 자금들이 좀 들어갔었겠죠. 그랬다가 이제 이 양도 요건 회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10월부터는 그 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은 이제 내년을 준비해.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어떤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새로 시작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약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막 이제 좀 형성이 좀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을 좀 되짚어 본다면 10월, 11월 달에 이제 네임보라든가 미래나노테, 그다음에 올해 이제 큰 시세 났던 종목들이 이미 이제 10월, 11월 달에 일정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월 시작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일단 이제 뻥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월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려한 이제 종목장이 펼쳐지는 이런 그림으로 보통 이제 이전부터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올해 큰 시세 났던 거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이제 뭐 10월, 11월까지 더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종목 쪽을 좀 앞으로 내년에는 뭐가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될 건가, 요거를 이제 계속 탐색하면서 내년에 또 이제 올해 에코플로나 그다음에 네이버 노티스처럼 크게 갈 종목 이런 걸 찾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시세가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쉬는 구간이 아니라 내년을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래야 또 내년에 에코플로나 네이버 노보티스 같은 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들의 어떤 작은 흐름 이런 것 계속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체크 늘 깨어 있어야죠. 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김은 매니저는 네. 네. 뭐 저는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 꺼내놓으면은 두 분이 이제 연결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뭐 아까도 제가 의미심장한 주식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뭐 FOMC 성명서 내용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뭐 기자회견 내용이나 별로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목표금리, 내후년의 목표금리 50bp 상향된 거, 이거는 내년에 어차피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얘기하고 나면 내일부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시장 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성장 섹터 종목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좀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루닛이 뭐 연초 대비 10배 올랐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10배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시총 3조, 4조 원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9월 지나고 이제 10월 되면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 실적 시즌 시작되기 전에 차익 실현해야 될 만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FOMC 회의와 같은 이런 이제 긴축과 관련된 이슈, 최근에는 또 이제 유가가 돌발 변수가 이제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조금 자극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조정에 이제 좀 빌미가 됐다라고 보고, 저는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뭐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게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꺾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시장도 지루할 뿐이지 여전히 지금 2,560포인트예요. 뭐 네. 많은 전문가들이 막 2,400도 깬다는 얘기는 했는데 안 깨고 있거든요. 결국 추세적인 흐름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단기적으로 이제 FOMC 회의 성명서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 부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과 또 추석 연휴와 관련된 이제 일정이 같이 조금 겹쳐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꼬여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빠른 회복을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해소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이슈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날 때 어쨌든 신중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만, 뭐 아까 효금 매니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났을 때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이제 조용히 좀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빠질 때 이제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싶은 종목들은 뭐 저점 매수를 또 해놓으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추석 연휴 전후로 이제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잘 대처를 좀 해놓으면 추석 연휴 끝나고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진다. 또 실적 시즌 시작됐을 때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잘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뭐 충분히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원론적인 얘기 길게 끌고 가봐야 뭐 그냥 답도 애매한데 그냥 찾아야 된다. 뭐 또 대비해야 된다. 뭐 나름의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돌파하는 그런 기업이나 뭐 시세가 있겠죠. 네. 그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단기 자금 시장 뭐 얘기 뭐 어려운 거 뭐 레포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자, 그건 여기서 마무리. 네. 예. 뭐 한국은행이 알아서 잘 풀겠죠.
그러면 두 분의 한 발로 가봐야 되는데 네. 김현 매니저부터 갈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한 발 리뷰 또 네, 있고. 일단 손절된 종목도 요번 주 맨날 지금 한 종목씩 지금 손절되고 있는데 IT 종목들이 또 안 좋아요. 어저께 이제 코아시아 이제 리뷰를 잠깐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가온칩스도 이제 9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RM 상장 이슈에 이제 편승이 좀 되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제 ARM 상장되고 나서 또 반도체 종목도 이제 조정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한 3, 4일 정도 연속으로 이제 빠지면서 4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금 추세 흐름을 보면 결국 지난 8월 달에 또 저점이 한 38,000원, 37,000원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뭐 손절 라인을 또 처치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동반이 된 건 아니고 뭐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라고 보여지니까 중장기 이제 파동을 보면 요 하단 37,000원, 8,000원 자리에서는 지지가 좀 될 수 있는 이제 가격권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8,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제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의 이제 여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ARM 상장되고 나서 가온칩스라든지 뭐 코아시아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몸값은 분명히 이제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반도체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얼어붙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에 가장 크게 이제 좀 악재성 이슈를 이제 받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뭐 개별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HBM3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딜의 업황 회복이라든지 하반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10월 첫째 주, 둘째 주쯤 되면 아마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면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도체 종목들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9월 21일이라서 8월 21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트스 빠지게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112% 이거 최고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112% 정도 이제 수익이 났다가 24만 2천 원에 이제 단기 고점 맞고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의미심장한 주식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어제 이제 조정이 들어오다가도 분명히 이제 장 막판에 딱 말아 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 17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이제 재진입을 좀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나면 다른 로봇 종목들은 다 어영부영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얘네들 이제 로봇 종목들도 되게 이제 섹터가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또 삼성전자의 어떤 그 공장 자동화, 무인 공장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로봇 종목들은 어쨌든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이제 이견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재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점검을 해주셨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10월 5일이죠. 네. 네. 공모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기 오늘 내일 때문에 공모주 청약 네. 있고 일반 공모주 청약.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또 오늘 한 발은 어디로 네. 겨냥을 하고 계시는지. 네, 오늘도 뭐 변함없이 성장주 공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뭐. 시장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뭐 안 좋.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네,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네. 올해 7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아까 이호근 매니저님이 시간에 어제 특징주들 중에 셀바스 헬스케어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이제 또 합작 기업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셀바스 AI도 거의 뭐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AI 의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2016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AI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 뒤에 이제 버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제 케미버스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희귀 난치성 이제 질환 후보 물질들을 이제 주로 발굴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테카 바이오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신테카 바이오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들을 이제 발굴하는 기업이고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이제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테카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은 신테카는 지금 자체적인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임상에 진입한 이제 후보 물질은 없어요. 신테카는 이제 주력이 결국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테카 바이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걸 이제 도와주는 기업이고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 현재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PHI10이라고 PH501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희귀질환 이제 지정 승인을 이제 받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PH101이 이제 급성 골수성 이제 백혈병하고 난소암에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적응증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 1상에 진입을 해가지고 임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차별적인 요소 단순히 이제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직접 후보 물질도 발굴을 해서 미국 FDA의 뭐 희귀질환 치료제 지정 승인까지 받았고 임상 진입해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I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임상의 기간을 현저하게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거의 보통 한 5년 이상 이제 임상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걸 한 1년, 1.5년 요 정도로 이제 단축을 하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는 결국 비용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이게 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좀 높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후보 물질들을 AI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요 종목이 신규 상장된 종목치고는 1개월 이후에 이제 유통 물량이 조금 많아요. 한 30% 이상 지금 유통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개월 보호 해수가 풀리고 나서 기관들이 막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버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조금 강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최고가 이제 25,000원 대비해서 한 35%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16,000원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이제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폭포수 떨어지듯이 최근 2주 동안에 아주 날카롭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16,000원 정도에 이제 바텀 피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3,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모양이에요. 목이 네, 오늘 잠기는 거 춥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확실히 환절기는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세 명 다 지금 목 상태가 걸걸한 것 같아요. 네. 승무장일 때 목도 아픈 거예요. 하여튼 뭐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면서 외국계 창구로는 순매수가 네. 들어오네요. 손바뀜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기관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을 이제 막 이제 왜 공모 전에 이제 들고 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한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열심히 이제 다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한 번 정도 이제 강한 좀 리바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가총액 2,100억인데 도대체 얼마 밸류에 들어갔길래 이렇게 막 서둘러 파나. 네. 참 그 희한하네요. 네.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네. 이호근 매니저는 좀 네.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예, 예.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요 종목 아까 이제 기업 내용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요 종목 수급을 좀 봤었는데 수급도 지금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수급적인 이 종목이 이제 잘 나가다가 그 아마 이제 보호해수 물량 풀리면서 약간 이제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한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기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해지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외국인 쪽은 지금 이 종목이 회사가 좋아서 그런지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한 2.54%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다 정리됐는지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주가의 어떤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요 보호해수 물량이
소화가 되는 국면에서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저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종목. 네. 네. 그 신규 상장 기업은 이제 그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아마 초반에 사업 보고서하고 이렇게 쭉 장문의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프리 IPO 전에 잡아있던 네. 맞아요. 보호예수 물량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돼요. 네. 네. 그들이 팔지 안 팔지는 모르죠. 만나고 네. 전화로 물어보든지 네, 뭐 해야 그-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대충 어디가 몇 줄을 가지고 있고 그 딱 타이틀 보면은 성향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게 주가가 참 찾은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1개월 보호예수 물량들,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그 벤처 캐피탈 물량까지 감안해가지고 네.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공모가가 이제 854 바이오가 14,000원이거든요. 네. 지금 어제 종가가 16,000원이니까 네. 이거 10% 수익 난 상태에서 또 파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매집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추측을 좀 해보면 아 이제 팔 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자, 김영민 이제 한 발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7월 말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 자 이호근 매니저 네네. 또 이제 한 발 가기 전에 점검해봐야 네네. 되는데 오늘 리뷰 네네. 인텍 플러스가 이제 여기서 인텍 네. 플러스. 이게 한 달 돼서 오늘 한번 간단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플러스가 이제 그 최근에 지금 HBM 주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뭐 유가도 오르고 뭐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플러스도 이쪽 그 HBM에 이제 그 좀 몇몇 우량주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라든가 STI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HBM이 움직일 때 아마 인텔 플러스는 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조정 구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HBM이 움직이는 시점, 그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 노리는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지난번 이제 인텍 5G 플러스는 네. HBM은 안 들어간다고 회사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그게 저거 FC BGA 검사 뭐 이런 패키지 검사 뭐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 장비 쪽보다는 이제 검사 쪽으로 오히려 좀 2차 전지 쪽에 집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회사에서요? 네, 회사에서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다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번에 움직일 때는 이제 이쪽이랑 이제 같이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 그래갖고 네. 막 쭉 막 고구마 줄기처럼 네. 다 달아놨는데 네. 실제 관련 없는 기업들이 더 많았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뭐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를 굳이 아니에요라고 부인할 필요는 네네. 없으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그거를 알기는 쉽진 않죠, 당연히.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그런 거 간간히.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리뷰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네, 통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5G 쪽 이쪽이 이제 좀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때 원래 이제 기업은 저걸 말씀드렸죠. 그 시간에서는 KMW. 근데 이제 KMW는 너무 이제 적자가 크고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 내용이 되는 종목 쪽에서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난번 최근에 한번 제 점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면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8,000원 찍고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시간에서 5G들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 그 흐름이 조정이 좀 들어올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조정 이후에 이쪽이 다시 올라서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단발로 끝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냥 조정 받고 한번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정 이후에 주가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조정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리뷰 받고 그다음에 오늘 한 발을 또 기념하실 거는 네. 어디? 오늘은 이제 넥스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최근에 유가가 이제 오늘 금리 때문에 조금 주춤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유가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넥스틸 주가는 이제 좀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정도면 좀 그냥 들어가도 무난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업력이 30년 된 관광 전문 제조업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좀 제조 역량을 갖고 있고 이 회사 이제 주요 매출 구조를 보면 이제 유종간, 그다음에 유종간이 한 46%, 그다음에 송유간이 24.9%, 그다음에 일반간이 26%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이제 미국 석유협회에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수출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이 회사 이제 전체 매출의 그 75%가 이제 미국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정관은 이제 가스라든가 정유를 이렇게 이제 채취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송유관은 이제 수송할 때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 또 이제 기업을 설립해서 지금 이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공급 중단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미국이 이쪽 그 석유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셰일가스도 중단했다. 다시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업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매출이 앞으로는 캐나다라든가 알제리, 이집트, 베트남 이런 식으로 좀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는 지금 그 진행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회사가 그동안은 이제 중소구경 경관 쪽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구경, 이제 훨씬 더 큰 관.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풍력 발전소. 그러면서 이 부분을 풍력 쪽을 새로운 이제 신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또 한번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주가는 좀 바닥권인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9,350원,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8,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현미 매니저는 넥스트티를 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내용보다는 일단 좀 기술적인 위치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서 하단이 좀 잡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소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넥스텔이 보니까 이제 공모가가 11,500원이네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9,40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아래서 이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철강업이 중국 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감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번 움직이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넥스텔은 중국 쪽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주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좀 특장점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9,000원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위치가 좀 나오면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두 분의 한 발은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호구 매니저 넥스틸, 김현 매니저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